입찰 가격이 신경은 쓰이는데 이 가격에 대한 것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쉽게 입찰 가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고 경매의 특성상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입찰자들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경매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투자자에게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가격 산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물건은 현미경 경매레터 25호 물건인데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경매 진행 절차가 끝났는데 어떤 식으로 이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했는지 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매에서는 인터넷으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선 아파트 동 호수를 알고 수원 우만주공 205동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4억 8천, 4억 2천대예요. 월세나 전세도 대충 시세를 좀 알아보긴 보야겠지만 4억대 매물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감정가가 1억 3천이라는 것은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지분으로 나뉘어진 가격이 전체 지분이 3명이라고 하면 보통 3분의 1로 나눠서 7분의 2 정도의 금액이 이 감정 금액하고 맞냐 틀리냐를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게 지분 경매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따져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데이터를 모을 때는 인터넷으로 손품을 좀 팔아야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 금액이 얼마인가, 대항력이 있냐 없냐, 임차인이 또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분 경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될 그럴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낙찰 금액이 3천만 원을 이상이 될 것 같으니까 보증금을 뛰어넘지는 않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많이 모아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그리고 현장 조사를 나가더라도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대충 시세가 어느 정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볼 뿐이지 거래가 이 금액에 된다라고 정확하게 찝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최저 입찰 가격을 쓰게 되면 안 맞죠. 시세에 특히. 유찰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감정 가격이 안 맞아서 유찰이 되는 것도 있지만 경매 물건의 특성상 이게 쉽게 낙찰 가격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얼마나 이 물건을 처리하는 것이 쉽냐 쉽지 않느냐 그 부분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에서 조금 위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특히 많이 유찰되면 유찰될수록 전회차 금액에서 얼마나 낮게 쓰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최저가에서 얼마나 위로 쓰게 되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낙찰 그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또 아파트나 빌라 경매는 시세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데이터만 잘 모으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그 거래가에서 내가 어느 정도 밑에 쓸 것인가 이게 주안점이 되는 거죠.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낙찰 후에 명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시세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수경매를 많이 합니다. 일단 경매 물건에 걸린 게 별로 없으면 경쟁률이 후덜덜해요. 아파트나 빌라에서 권리관계와 이해관계가 깨끗하면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하죠. 10명, 20명은 기본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50명, 60명이 훌쩍 넘을 때도 있어요. 경쟁률도 낮아지고 입찰 가격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입찰 가격이 곧 낙찰 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좀 빵빵하면요 일반 물건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특수물건에 도전해서 수익을 크게 잡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들은 이런 권리관계나 이해관계를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데요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적어도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나을 때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낙찰 경쟁률을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그 주변의 경매 물건이 어떻게 낙찰이 되었는가를 찾아보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비슷한 물건을 필수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경매 물건은 시간이 좀 지나고 여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입찰 금액과 낙찰 금액이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손품 팔고 발품 팔아서 이 정도 금액, 이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것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금액을 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 세부적인 금액은 사람마다 조금씩 설정하는 것이 다른데 저는 좀 쉽게 가려고 합니다. 대부분 0하고 5라고 하는 숫자,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좀 피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9천을 넘기고 1억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면 9,500 이상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이 5라는 숫자를 넘길 건지 말 건지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6, 7, 8, 9
이 네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5 아래에 있는 숫자를 고르고요. 감정가의 몇 프로를 써야지 하는 심리적 최고가 숫자는 저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끝에 1, 2, 3 이 숫자를 쓰면 좋다. 소수점 끝자리로 해서 1억, 1원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심리적인 위안을 줄 뿐이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확실하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최근에는 경매 정보 조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경쟁자들의 입찰 심리도 살짝 엿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조회수가 점점 높아진다든지 경쟁자들이 늘어난다는 신호로 낙찰가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면 경쟁자들이 줄어들어 낙찰 가격이 대체로 하락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찰 가격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안 돼도 내가 손실은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수도 있지만 많게는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가요.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후유증과 후회가 만만치 않게 몰려옵니다. 현미경에서 많이 하는 말로 부동산 경매 물건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이 먼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스개 농담이 실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신이 확신에 찬 그 물건을 돈이 없어서 입찰을 못할 때가 종종 나오거든요. 입찰 금액 산정은 기본 조사를 탄탄히 하면 정확한 낙찰 금액을 찝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입찰 가격 산정은 수익과 리스크를 동시에 생각하고요. 여기에 낙찰 후 변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주변 시세, 월세, 전세, 매매, 임차 이런 것은 모두 파악하는 것이 기본에 속하는 거고요. 여기에 수익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낙찰 후에 추가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이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수익 목표 설정에 기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년 안에 나는 어느 정도 이익을 뽑겠다, 2년 안에 세금을 제외하고 나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예측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감정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가 손품하고 발품을 팔았던 조사 내역을 근거로 분석하고 자신이 판단한 여러 가지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입찰가를 산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부동산 경매 세상에서는 자신이 직접 손품 팔고 발품 파는 그것이 제일 정확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조언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결정과 판단을 믿어야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맹신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격이 절대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확신하면 의도치 않게 실망을 많이 해요. 이상하게 손실을 보게 되면 누군가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의 근거를 직접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가격은 소신껏 쓰시기 바랍니다. 특수 경매를 오래 해왔습니다. 경매 물건에 등장해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하자가 크기도 하고 이 하자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피합니다. 묘지가 있는 분묘기지권, 건물과 토지 주인이 각각 나뉘어진 법정지상권, 소유권이 나뉘어진 지분 물건까지, 이런 물건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해결이 되면 이익이 꽤 큰 것이 특징이에요. 초보자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있어도 함정도 많고 속임수도 많아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손실을 보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절차에 대한 배경 지식, 그리고 문제 해결과 경험이 좀 있어야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이 좀 생깁니다. 실제로 현미경 회원들과 경매 물건의 해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늘 부동산 경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변수, 그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